해부학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움직임을 지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본 지표는 아는데 그 지표만을 토대로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을 지도를 하게 되면 변수에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 현장에선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들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저런 분들은 배울 때도 뭔가 굉장히 열정적일 거고, 물론 저희 오해일 수도 있겠죠?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준비가 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느껴지게끔 해주려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정말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가족관계, 뭐 진짜 직접적인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요. 수업할 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반가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김용훈 강사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BM 교육그룹에 속해 있는 올해로 7년차 교육 강사고요. 운동 지도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 실기, 해부학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네. 몸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왜 사람의 몸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셨나요? 이 업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운동이 좋아서 시작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이 너무 좋아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근데 저도 똑같았거든요. 교육을 한번 시작해봐도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해부학과 신경학은 조금 딱딱한 주제잖아요. 네. 왜 이걸 전공하시고 가르치기까지 하게 되셨나요? 제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초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부터 잘해야지 라는 마음에 선택한 게 해부학이었거든요. 근데 해부학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해부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들이 몸을 알려주는 어찌 보면 지도와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도만 있으면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요즘 시대 보면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약간 이런 지도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휴게소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팔고 있고, 이런 것들 그냥 세부적이고 조금 더 신부적인 내용들이 좀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저한테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주체를 수강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 지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조금 정말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학문이 신경학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경학을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가요? 제가 이 인터뷰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할 수도 있거든요. 네. 편집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웅 네. 선생님이 처음 교육생을 마주하셨을 때가 궁금해요. 기억나세요? 저는 이 업계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기 전에는 트레이너를 먼저 했었어요. 트레이너를 했었을 때 2년이 됐었던 회원님들, 그리고 교육을 했었을 때 처음으로 저와 함께 했던 수강하신 선생님들 다 기억에 남죠. 물론 한 분 한 분 세세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좀 임팩트 있는 순간들은 기억에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 교육생 분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이 교육생을 마주했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나를 보러 오신 분들이니까 정말 정보를 잘 전달해야지.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진짜 그거 관점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잘 안 되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럼 되게 좀 속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주체가 조금 수강하신 선생님들이 됐어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 보러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럼 내가 그거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내가 원하는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 어떻게 오셨나요? 어떤 게 궁금하셔서 오셨나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강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일까요? 관점을 바꾸는 사람일까요? 저는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건 전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자가 됐을 때는 그 기본 소양이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소양에다가 이제 살을 덮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야지 내가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야지 내가 조금 더 공감할 수가 있고 공감을 토대로 내용을 조금 더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이 관점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면 최대한 공감하고 관점을 바꾸는데 조금 힘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건 사람을 읽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요즘 트레이너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좀 추상적인 질문이라고 처음은 생각은 했었는데 지극히 제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초급자분들, 처음에 이제 이 업계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상급자분들, 연차가 있으시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새로운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초급자든 아니면 연차가 쌓인 상급자든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막막해요. 사실 굉장히 막막하고 뭔가 정답을 원하는 그런 생각을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항상 정답을 원해요. 공식을 원하고요. 그리고 그 공식에 근접한 대답을 받았을 때 그걸 토대로만 몸을 바라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면 더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교육할 때 제 철학, 가치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당장 이런 거를 좀 공식을 세우기보다는 개개인에 맞춰서 그 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식을 좀 이해하려면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정답을 내리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공부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족한 건 무엇이냐 굳이 이야기한다면 주식 교육의 폐해일까요? 좀 공식을 내리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몸이라는 분야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네, 너무 어렵고 답답하다 보니 맞아요. 정의를 하려고 하는 그쵸. 경향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답답하다 보니까 공식은 없을까? 뭔가 조금 확연한 좀 포인트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해부학과 신경학적인 지식을 트레이너들이 거기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해부학과 신경학적 지식이 실제 고객을 지도하는데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해부학은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구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움직임을 지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본 지표는 아는데 그 지표만을 토대로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을 지도를 하게 되면 변수에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 현장에선 변수가 많잖아요. 불균형, 통증, 자극이 인지가 안 돼요. 운동 학습이 좀 지연돼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또는 조금 점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게 신경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신경학은 해부학과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해부학은 구조를 이해하는 거지만 신경학은 그 구조가 뇌와 또는 우리 몸과 어떻게 상호 소통을 하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생각합니다. 움직임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 저는 신경학적인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식적으로는 충분한데 실제 필드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은 정보가 정말 많아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좋은 운동, 어디가 아플 때 해야 되는 운동, 어디가 삐뚤어질 때 해야 되는 운동 이런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 새로운 테크닉을 토대로 교육 시스템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운동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시작을 해야 고객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재미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기량을 발휘한다, 트레이너분들이 기량을 발휘한다에 대한 부분은
이런 수많은 정보들에 있어서 내 고객에 맞춰 득이 될 수 있는 정보와 독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런 공용화된 그런 정보들을 너무 따라가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보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걸 수도 있고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가진 기량을 발휘를 하려면 내가 가진 무기가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무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그걸 한계를 두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면 알수록 지식의 폭은 넓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를 조금 구분하는 눈을 좀 키워야 되겠죠. 득이 되냐, 독이 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강사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좋은 강사를 배출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죠.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가 교육 때 조금 제 가치관이나 철학을 좀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과 철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육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인용해서 본인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활동에 녹여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그럴 때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영향을 줬구나. 이분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줬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이것 또한 나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강사를 배출했다는 확신은 나의 가치관과 나와 함께했던 선생님들이 가치관이 좀 일치해지는 순간이 왔었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 강사를 배출을 했을 때 되게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엄청 느껴져요. 엄청 느껴지고 그냥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하루가 기분이 좋아요. 그 하루가 그 막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얻어지는 건 없지만 그냥 이 무형의 가치가 나한테서 굉장히 도파민을 뿜뿜뿜뿜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 아버지 같은 면모가 있으세요? 근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교육 강사는 수강생의 좀 건방진 얘기일 수는 있지만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할 거면 책 또는 다른 강사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한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느껴지게끔 해주려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의 정말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가족관계, 뭐 진짜 직접적인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요 수업할 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체를 잘 아는 사람과 네. 고객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의 트레이너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업계에서는요 잘 아는 사람을 우대해 줄 거예요. 왜냐면 잘 아는 거에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고객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체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근육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근육은 뇌와 소통하는 친구거든요. 뼈대 위에 붙는 근육들은. 그러면 뇌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움직임을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잘 아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그런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라포일 수도 있겠죠? 그게. 몸을 바꾸는 일은 사실 삶에도 많이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몸을 바꾸는 일은 삶을 바꾸는 일이다 라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쵸. 바꾸는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변화잖아요, 변화. 이 변화는 용기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몸을 바꾸는 일, 이거는 용기를 낸 일이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냈으면 당연히 결과는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삶을 바꾼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넓은 의미일 수는 있는데 용기를 내서 내 몸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그 바꾸기 위한 과정을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내 삶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여져서 많은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당연히 바꿀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용기를 내라. 아, 강사는 생각합니다. 그걸 또 돕는 일이다. 그쵸. 밥상을 차려주는 게 강사가 아닐까. 엄마가 이제 자식들한테 밥을 차려주듯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해부학을 가르치시면서 느낀 몸과 감정의 연결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단 해부학만 두고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몸을 연구하는 학문들을 빗대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몸과 감정의 연결고리, 사실 몸이랑 감정이랑 저는 따로 볼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 자체가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냥 몸도 감정이고 감정도 몸이고,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감정이 좀 불안정하고 부정적이면은 몸이 많이 좀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고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런 상호 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신경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뇌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뇌가 컨트롤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움직여,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 일련의 과정 안에 명령 신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너의 감정이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이런 체계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나의 긍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변화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과 감정의 연결고리라기보다는 몸과 감정은 저는 그냥 이미 일체화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말이겠죠? 참 많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교육이든 항상 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운동업계 교육을 들어오시는 수강생들은 고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소비자니까. 근데 그 고민의 공통점에는 결국 고객에게 운동을 잘 가르치고 싶다에 대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운동을 잘 가르치고 싶은 니즈가 왜 생겼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분의 소비자가 고객이니까, 수강생의 소비자가 일반 회원님이니까 그분들 또한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이루어 주려면은 결국 그 근간에는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항상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체형이 정말 중요하구나. 체형을 바꿔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체형 평가, 분석 정말 심도 있게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존중하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살을 얹히자면, 저는 체형은 옳고 나쁨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적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업할 때마다. 체형은 옳고 나쁨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쁜 체형, 저건 좋은 체형. 어깨가 말렸다고 해서 나쁜 체형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지고 미적으로 안 좋아 보이니까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죠. 근데 체형은 내가 살아온 환경을 대변하는 겁니다. 적응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어깨가 말려야지 컴퓨터 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은 어깨가 말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많이 행하는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체형은 항상 적응하고, 적응한 형태에 맞춰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좀 더 효율적이게 쓰려고 노력한다 생각합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체형 또한 그 체형 안에서 효율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약점도 있을 겁니다. 조금 어떤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이런 것들은 있겠죠. 다만 그런 걸 구분 짓지 말자.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고 바라보면 내 틀 안에서 고객을 자꾸 조정하려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겠죠. 적응한 결과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신 수강생들 중에 지식을 넘어서 이 사람은 진짜라는 느낌을 받은 수강생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가장 조금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육을 들으러 왔었을 때는 들으러 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청의 태도로 오겠죠. 근데 본인이 욕심이 있으면요, 경청 후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이유가 궁금해요.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이유에 대한 이유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꼬리에 꼬리를 타서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요, 아, 이분은 정말 됐다. 개인적으로 직관적이게 느끼는 순간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좀 선호하는 상, 인간상. 사소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격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갖추는 사람을 보면요, 존경심이 생겨요. 앞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데 어떤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또 발표하는 시간인데 발표를 해야 되는 어떤 선생님이 운동복이 아니라 정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뭐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요? 뭐 약속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온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우리 사회 통념상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건데 당연하다고 해서 그냥 넘기기보다는 챙기는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들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요. 저런 분들은 배울 때도 뭔가 굉장히 열정적일 거고 물론 저희 오해일 수도 있겠죠?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준비가 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관점에서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수강을 하러 왔었을 때 내가 필기구를 챙겨서 온다거나 내가 그거에 관련된 지문 리스트를 좀 뽑아 온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런 교육을 듣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 좋은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면요 저는 자세가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그냥 그런 분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아우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여기 온 거 아닐까요? 사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네. 좀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트레이너를 가르치는 일을 또 하시면서 혹은 뭐 트레이너 시절에 회원님들을 가르치면서 약간 무력감을 가졌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결과나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에 한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무력했던 순간 네. 뭐 어찌 보면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아, 네.